이 땅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0년. 1895년 음력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 재판기관인 각급 재판소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킨 근대 사법제도의 출범은 가보 을미개혁을 주도한 당시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서 비롯됐는데 이로써 사법권 독립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근대적인 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 조선왕조 시대엔 사헌부, 형조, 한성부, 의금부 등 중앙기관의 관리와 관찰사, 군수 등 지방관들이 행정 업무와 재판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형조나 한성부의 재판은 대체로 합의에 의해 결정됐고 지방수령의 재판은 단독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소송의 경우를 막론하고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채용을 가할 수 있는 형사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 암영호사도 지방관청의 행정 업무를 감시한 것 이외에 개인 간의 분쟁 등 민사재판 업무까지 관장했다. 일종의 부정기 순회 재판소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후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되면서 1908년부터는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항소원, 대시본의 4급 3심 제도가 마련되는데 경성의 각급 법원이 한데 들어선 이 건물은 최초의 법원 종합청사로 기념된다. 이것은 1895년 4월 10일 선고된 우리나라 근대사법 제1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동학당인 김용겸과 황거복이 지방의 안녕을 해하는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고등재판소에서 심리해 본 결과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사 판결 제1호라고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판장 한 분의 단독심으로 기록돼 있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합의부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다만 이제 막 재판소가 설치된 초창기의 판결이어서 형식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 측의 진단이다. 여하튼 당시 조선 침략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일본의 정면으로 항거했던 동학 농민군을 재판한 결과 무죄 선고를 내렸음은 형사 판결 제1호로서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1909년 일제강압으로 대한제국의 재판소는 모두 폐지되고 통감부 재판소가 이 땅의 사법권을 장악하는 시련을 겪는다. 일제는 최고법원인 대시본의 명칭을 고등법원으로 격화시켰고 법원을 그들의 식민지 지배기구의 일부로 활용했는데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원피고가 모두 조선인인 사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조선인인 사건에 한하여 조선인 판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1945년 광복을 맞았으나 국토는 분단되고 미 군정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미 군정청은 일본인 판사를 전원 파면하고 한국인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법원의 재건에 착수한다. 당시 군정청 산하에는 한국인 재판소와 미군의 헌병 재판소가 함께 재판을 관할했는데 우리의 재판소가 구성돼 우리말로 재판을 하게 된 것은 빼앗겼던 국권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군정기관에 행해진 민사재판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처의 능력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들 수 있다. 구민법에 의하면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 없이는 소송을 할 수가 없었다. 1947년 대법원은 이 조항이 우리의 국시가 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므로 무효라고 선언한다. 미 군정기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48년 3월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6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가 도입되고 구속 적부 심사제도, 변호인의 피고인과의 접견권이 보장되는 등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에 이른다.
이 당시 특이할 만한 점은 치안관이 활동했었다는 사실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공포되자 법원 조직도 정비되기에 이른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간이법원으로 재편되어 3급 3심제가 확립되었고 입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이 완전한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의 법복이 만들어진 것도 이 무렵이다. 대법원은 법복의 가슴 부분과 법모의 직경 20cm의 무궁화 무늬를 새겨놓은 우리의 법복을 만들었는데 직책에 따라 판사는 백색, 검사는 황색, 변호사는 자색으로 구분지어 있게 했다. 한국 법조인의 사표로 추앙되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그는 신생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의 틀과 뼈대를 세워놓은 터주요 어른이었다. 특히 사법부의 엄정한 독립성을 강조한 가인의 입장은 대법원장 재임 9년 동안 아무런 흔들림 없이 유지됐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부산지법 밀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투신한 김병로 선생은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 해방이 되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온 항일 변호사였다. 해방 이후 약 2년 동안 가인은 미 군정청의 사법부장과 남조선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을 역임했는데 법치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법 태도와 강직한 성품은 당시 미군 영관 장교들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한다.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법원장이 된 가인은 사법부의 초석을 놓는 데 전력한다. 무엇보다 그는 새 정부에 필요한 우리 법전을 편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육법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규인 민법은 1957년 12월 공포됐는데 이 신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때까지 써오던 구 1번 민법은 비로소 폐지됐다. 만 70세로 김병로 대법원장은 정년 퇴임을 맞았다. 즐겨 입는 한복 두루마기에 운동화를 신고 지팡이를 짚은 채 퇴임식장에 나온 그는 사법부 수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남긴 이 임사는 이러했다. 그동안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점입니다. 나는 모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명예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없이 청렴하고 강직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은 그렇게 떠나갔다. (1960년대) 들어 우리의 사법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쿠데타로 정권 장악에 성공한 군부는 대법관직을 폐지하고 모든 법관은 재임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상당 부분을 지시 통제하기에 이르고 이어지는 유신 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지위는 급속히 약화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1971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 복무 중이던 박상우 상병이 군용트럭 뒤편에 타고 귀례하던 중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박 씨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망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마침내 이긴 것이다.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전사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법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은 모두 10여억 원.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 죽고 다치는 군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이 판결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 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때에 배상금으로 국고를 낭비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위헌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의 우위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상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뒤이어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위헌 판결을 했던 9명의 대법원 판사는 예기치 못한 수모를 겪게 된다.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자마자 법원은 또 한 차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제5공화국의 새로운 헌정체제가 출범하면서 상당수의 법관이 법원을 떠나야 했고, 이후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숱한 시국사건과 공안사건 앞에서 사법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땅에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100년. 지난 한 세기의 법원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열망과 좌절, 고난과 극복이 어우러진 질곡의 역사, 바로 그것이었다. 덕수궁이 내려다보이는 서소문 한 자락에 오똑하니 자리한 대법원은 고풍스러운 모습 그 자체가 생생한 역사다. 차가운 회색의 법조타운, 그 이면엔 슬픔과 기쁨의 온갖 역정이 고스란히 깃들여져 있으니 법원은 이 땅의 민족사와 한 길을 동행해왔다.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100년. 지나온 발자취는 늘 아쉬움으로 다가오지만 돌이켜보면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큰 터전으로 법원은 제 몫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때론 무기력하고 때론 자부심으로 국민과 울고 웃은 나날이 벌써 한 세기. 이제 그 역사를 들춰보면 다시 펼칠 한 세기를 새로이 맞이하려는 뜻이다.